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복을 짓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게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시면 내 혼자의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 답을 듣고 실천한 분이 있으면 그 배당금이 질문한 나한테 돌아와서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달려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살아가면서 아내를 제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서운이 단단하지 못해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괜찮은 겁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제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서운이 단단하지 못해 그런 마음이 들던데 괜찮은 것인가? 여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괜찮은가? 자,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남과 여가 만나서 이쁜 이름이 부부다 그렇게.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 이름을 아내라 그러고 옆에 있으면 옆편이라 그러고 남의 편 들면 남편이라 그러고 내 편 들면 내 편이라 그러고 이름은 뭐라 불러도 여러 가지인데 자, 역할이라는 게 있다. 역할을 이렇게 벗으로 생각하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문제는 없는데 근데 벗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 역할이 항상 본인하고 연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부인을 만났는데 제 역할을 공부하는데 벗으로만 하면 안 되죠. 때로는 내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동서가 될 수 있고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올케가 될 수 있고 그때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도반으로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만 하면 안 된다면 왜 부부가 됐으니 자식을 낳는 또 부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빠의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전부 다 하는데 나중엔 자식들이 크고 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도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 그래서 도반이라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데 부인이 벗으로만 생각하면 좋아할지는 부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인은 벗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 사는 것 같으면 굳이 부부라고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됐으니 이렇게 항상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존중으로 살면 된다. 요 하나로 밀고 나가면 돼요. 요 하나로. 이거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면 부부도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 서운이 단단하지 못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뭐 괜찮습니다. 부인이 공부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석굴 이야기를 해줄게요. 덕분석굴은 사랑은 이렇게 개체의 사랑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전체를 하는 사랑, 이걸 무심사랑이라 그러고, 그리고 전체를 사랑하니까 다 함께 잘 살자는 대원으로 사랑하라. 덕분석굴에서는 부부가 되었을 때 무심사랑과 대원사랑으로 길을 걸어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체로서만 이렇게 살면 말하는 공부하는 법, 즉 도반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계속 내 새끼, 내 손자, 내 요 범위에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사랑, 대원사랑까지 올라가야지 부부의 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도가 공부 중에 제일 높은 공부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알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또 습관이 달라서 좋은 습관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내 단단하게 공부하는 좋은 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연이 돼서 함께 사는 분이니까 좋은 인연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부부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저는 덕분입니다를 매일 쓰는데 남을 위해서 보다는 내 마음 편하자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지요?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를 써보면 첫 번째 자신이 편안해져요. 덕분이다 해보시면 알아. 쓰기도 하고 말로 하고 뭘 해도 자신이 이게 편안해지면 자신이 밝아져요. 자신이 밝아지면 이게 주위를 밝게 해줘요. 주위가 밝아져서 주위가 좋아져요. 그래서 자신이 편안하고자 출발하는 괜찮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영향이 이렇게 주위에까지 가고 주위가 다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전체가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전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발 더 가집니다. 기초공사로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면 자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나라면 내가 존재하려면 공기 덕분에 숨을 쉬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으려면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걸 전체의 도움이라 그래요.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니까 이때 도움 덕분에 살아가니까 고마운 표현을 덕분입니다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도와주고 물이 도와주고 햇빛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는데 말이라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덕분입니다로 출발해서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질 뿐 아니라 이 고마운 표현 덕분에 주위가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근데 자기 마음만 편하자고 하면 주위가 안 도와준다.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출발이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이 도와준 덕분에 이 전체에게 내가 고마운 표현을 말이라도 하자 하고 하면 전체가 나를 도와준다. 결과가 다르다. 꼭 알아두시고 시작이 끝이니까. 왜냐하면 시작할 때 콩을 심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콩 아니면 그죠? 콩 나오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자고 하지 말고 출발을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고맙다고 덕분입니다고 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하시면 편안함, 밝음, 또 주위가 다 좋아짐 이런 거는 저절로 오는 그림자다. 이렇게. 왜? 주위에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행복해지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유,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당장 행복해질 때 지금 숨 쉬는 것에 감격해 보세요. 당장 행복해져요. 지금 옆에 있는 인연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감격해 보세요. 당장 해.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이거를 감격하면서 안 본다고. 당연하게 보지.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고마운 줄 알고 보시면 행복해요. 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맙고, 뭐든지 함께 하고, 뭐든지 소통하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숨만 쉬도, 이런 거 간단한 거 숨만 쉬도 어디냐 해도 행복해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디냐 해도 행복해지고, 간단한 걸로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함께 할 때 함께 태보되지 않고 오로지 함께 성장하려면 어떻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태보 아니면 전진, 이 말은 성장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서 태보가 뭐냐면 이게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으면 왜 태보일까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흘러간다 생각하면 내가 여기 가만히 있지만 물이 흘러가면 어디에
나는 저 멀리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요 자리에 있지만 조만치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체가 아니고 태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함께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는 성장이 쉬워요.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이렇게 가시면 다 성장이 돼요. 그 말은 즉 어떤 경우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라 이거예요. 그럼 성장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내 잘 되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내 잘 되라고 하는구나 이 말 잘 안 돼요. 왜? 니나 잘해라.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한테 운수 안 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어요. 관계만 나빠져. 누가 내한테 무슨 말 할 때는 내가 그냥 입꼬리만 올려서 들어줘도 성장할 수 있어요. 고마움이 자리 잡히면 늘 성장한다. 요거 잊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나날의 성장 발전은 향상합니다. 지구 세포 살리기 30 정진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덕분입니다. 세포에 새기면서 눈물도 자주 흘렸는데 그때는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참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가는 중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명의 빛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광명의 빛이 언제쯤 만나냐면 지금 만나져 있기 때문에 고마움이 솟구쳐 오르고 지금 만나져 있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만나져 있기 때문에 볼펜을 놀리 보면 볼펜이 돌아갑니다. 이게 만나져 있는데 또 만나보자니까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과 같아. 한 번 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아. 아니 이 눈으로 보려니까 못 보잖아요. 눈이 있는 거는 확실히 알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광명의 빛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광명의 빛에 있어서 글을 쓸 수 있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 이런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는 덕분 추구문에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여러분 덕분 추구문은 오로지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니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더냐. 근데 오로지 보답하는 마음을 지니고 안 있다는 거지. 아시겠지? 왜냐하면 도와준 덕분에 덤으로 산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나의 발이 한 발짝 내디딜 때 무엇이 밟히 드냐? 뭐가 밟혀? 나의 시간하고 소중한 인연들의 이 땅 생명들이 나를 받들어 줬다 이 소리야. 이렇게 땅 생명들 이걸 큰 말로 하면 지구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똑바로 알아두거라. 요거 하나만. 나의 이 목숨은 모든 생명들이 목숨 바쳐 준 덕분에 덤으로 살아가는. 요거 하나 알고 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 이걸 지금은 이렇게 깨닫기가 쉽게 안내를 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계속 몇십 년이고 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렇게 해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냥 숨 한번 쉬면서 와 공기 덕분이네. 물 한 잔 먹으면서 물 덕분이네. 이런 거로 깨달으라는 거지. 이런 걸 깨닫는다 해서 뭐 깨달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한번 보시라고. 아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지구야 사랑해. 지구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 걸을 수도 없어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면 아 지구 덕분에 사니까 나도 지구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게 보답하려는 마음이잖아요.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깨달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시대에 맞게 깨달음도 얻으라.
언제쯤 강명의 빛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날까요? 이미 만났어요. 고마움은 어떻게 하면 솟구쳐 올라올까요?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니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겠냐.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지닌 거 요거 해줘야 되겠네요. 자, 고마운 마음을 지녀야 이게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야. 고마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는 세 가지. 고마운 마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에 와서 제일 고마운 게 뭘까요? 에? 숨 쉬는 거. 오, 또 함께하는 것 또. 밥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한 자다. 이 지구에 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즉, 자신을 알게 해준 것. 여기서. 자신을 알게 해 주신 분. 요게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올라오게 만들어줘요. 요게 첫 번째예요. 지구에 와서 자신을 알게 일러주는 분이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고마워할 끈덕지가 없어요. 왜? 그냥 사는 삶이잖아요. 자신을 모르니 뭐라고 생각을 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살지. 두 번째, 요렇게만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가르침을 주는 분이니까 뭐예요?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있어요. 가르침을 주는 분.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가르침 주는 분 만나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잔소리 하는 분은 만날 수 있어요. 지 잘났다는 분도 만날 수 있는데 가르침 주는 분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혹시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강의하고 가르침 달라요. 이 가르침은 영의 말씀을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일반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건 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아요. 덕분스쿨 기준은. 근데 여러분이 영의 말씀의 가르침을 누가 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찌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쉽지 않단 말이야. 특히 자신을 그것도 쉽고 간단하게 알게 해주는 분을 만난다. 이게 정말 지구에서 어려운 거든. 왜?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자신을 알겠다고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지만 그렇게 쉽게 깨달은 분 얼마 없지 않느냐.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을 알게 해주는 분을 고마움이 어떻게 솟구쳐 안 올라오겠냐. 이런 분 만났다면. 이분을 생각하면 고마움 저절로 올라온다. 고마움 올라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평생 그분만 생각하면 고마움이 저절로 솟구쳐. 그러면 여기 알았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줬다. 그럼 나 자신은 누구예요? 네? 나 자신 누구라고? 전체이면서 개체이다. 그리고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다. 나 자신을 바르게 알면 이렇게 달라지니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다 이랬는데 나 자신을 알고 나니까 전체가 나라는 거죠. 전체가 나니까 없는 게 없네. 이미 다 갖추어져 있네. 온전하고 완전한 어마어마한 자신으로 탈바꿈 시켜놓았으니 그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웠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마움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함께 해주는 인연들, 이분들 생각하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야 된다. 지금 여기 존재하도록 해주는 인연들, 그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고마움은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고마움, 그 어떤 분보다 고마움은 절절히 막 그 폭포수보다 더 많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고마움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고마움이 세 가지로 통해서 올라온다. 나는 1분도 지금 되어서 고마움이 올라오고 2분도 되어서 고마움이 올라오고 3분도 되어서 고마움. 그러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평생을 공경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대박이 터지게, 그죠? 어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다 자신을 알게 하고 늘 법식 영의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한결같이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실천하게 해주니 그것보다 귀한 고마움, 귀한 게 또 있겠느냐. 성아의 눈물책에 나의 그 어떤 행동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라고 한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그 어떤 행동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덕분스럽고 옷을 잘 입고 다니는 편인데 그것도 눈에 띄는 것인지. 아유, 옷을 잘 입고 다녀야지. 그거는 뭐야? 예의라고 그래요. 단정하다, 정갈하다. 이거는 필요하죠. 여기다 단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야하다, 화려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달라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가장 고마운 분, 공경하는 그분 배로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게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분으로,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반짝반짝해서 본인만 눈에 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멀지장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학교에 생활할 때 친구들이 유행하는 유튜브를 잘 모르면 소외시켜 자기들끼리 무리를 따돌리면서 어떻게 바르게 안내합니까? 자, 지금 시대는 이렇게 정말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학교 가보면 알아.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학교가 좋은 걸 배우는 곳이 아니라 왕따 시키고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런 걸 애들이 하고 그거 안 한 놈을 왕따 시키고 그게 무슨 학교요? 제일 안 좋은 집단이지. 지금 우리 학교가 필요 없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서서 그런 거 못하게 한다든지 간단하게 이런 것만 해도 돼요. 학교에서는 절대로 핸드폰 가져오지 말아든지, 안 그러면 핸드폰을 가져왔다면 일단 꺼서 반납을 딱 해놓고 갈 때, 학교 마치고 갈 때 준다든지,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학교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뛰어놀게 하고 학교 공부 이야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데까지 마음을 못 써. 혹시 학부형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듣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눈치 보고 제대로 지도를 못하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따돌리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오히려 따돌리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친구들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왜? 저런 친구하고 놀면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왕따시킨다. 왜? 너희들하고 나는 놀면 안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 왜냐하면 그 유명한 분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늘 친구들을 왕따시켰다고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도 친구들을 왕따시킬 때 자기가
왜? 지내보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를 빼 내가 왕따 시켜서 외톨이가 돼야 되겠다고. 왕따를 시켜 친구가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왜? 그런 마음으로 좋은 친구 만나기를 한결같이 원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학교 다닐 때부터 달라야 된다. 스승님, 오늘 저희 질문은 대원 추구문 할 때 왜 자꾸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참회의 눈물도 있고 고마움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눈물샘이 막히지 않아서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눈물샘이 안 막혀서 나는 눈물도 나오네. 그래서 고마워하세요. 근데 눈물샘이 얼마나 좋은지 울컥하면서 나온대요. 울컥하면서 나온다 괜찮아요. 눈물이 우리 몸을 정화시켜서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합니다. 눈물한테 고맙다고, 눈물 생명체님 고맙습니다고, 눈물 생명체한테도 고마워하는 걸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어. 이젠 오히려 마주 보기도 싫지만 그러나 마음은 거꾸로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노력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왕따 시키면 되지 뭐 왕따 당해서 되겠어요?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왕따 시킨다고. 그 대신에 한계는 하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본인이 이 땅에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 덕분에 본인이 존재한다. 그 상대방 덕분이니까 상대방 볼 때마다 입꼬리를 올려서 고마운 표현을 하라고. 고마운 표현. 뭘 하냐면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입꼬리 올려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어떻게 한다고? 못 뱉는다. 나는 웃는 얼굴에 침 받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침이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침을 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는다고. 왜? 웃는 얼굴 보다 보면 자기도 웃는다고 침 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히 알아두시면 질문한 분은 입꼬리 올리고 웃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웃으세요. 그럼 웃을 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가르쳐 줄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존심 요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힘이 들어, 힘이. 요거는 뭐냐면 상대하고 비교한다, 비교. 비교하면 자존심 요거를 세운다고, 비교해서. 요게 제일 못난 사람들이 하는 연극이에요.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살면 안 되고 뭘로 산다고?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 자존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인데 자존감이다. 요 자존감 한 그릇만 먹으면 평생 효과를 본. 자신감도 좋은 감인데 시중에는 팔지 않는다. 가열점에서 파는 단감, 밀감 먹어봤자 조금밖에 못 먹는데 이거는 계속 먹어도 돼요. 자존감. 요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상대 덕분에 내가 존재하구나 하고 상대방 볼 때마다 고마워하면 자존감을 먹으면서 살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비교해서 분별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분별하지 않으니까 늘 행복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비교가 없어. 오직 비교가 없고 상대방 덕분이라고 고마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그래. 단어가 들리죠? 자존심은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높다 이렇게 말해요. 왜? 비교하는 게 아니라서.
낮나 높나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이 상대방의 도움 덕분에 산다고 바르게 알면 자존감이 높게 된다. 왜? 상대방 볼 때마다 저 분이 나구나로 보인다면. 나구나. 그래서 나한테 하듯이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덕분에 사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 내 몸같이 여기며 이렇게 덕분 스쿨 입학시켜 자신을 알게 하여 왜? 그분들도 내가 당신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 그래서 함께 지상극락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하지 말고 특히 지금 이 질문을 한 분은 이게 직장에 가보면 이게 동료들이 있는데 보통 지금 이제 은퇴를 했단 말이야. 정년퇴직 이후에 60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일모작을 하잖아요. 일모작. 우리나라에서 일모작 직업으로 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경비로. 근데 65세 이렇게 넘어도 뽑아줘요. 또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그리고 얍삭 빠르게 뭐 훔치가고 뭐 머리 굴려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건 안 하겠지 해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뽑아줘요. 예. 그리고 좀 세상을 많이 사는 이렇게 주민들하고도 뭐 다툼이 없이 좀 무난하게 이렇게 잘 해내겠지 이런 마음에서 뽑아주는데 여기 보면 뽑혀서 가보면 소장이나 이런 이제 책임자는 자기보다 막 10살, 20살 아래예요. 근데 이분들이 직위적으로는 높으니까 좀 이렇게 표현할 때 존중 안 하고 뭐 함부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립고 안 입고서 또 사표 쓰려면 그래도 또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게 오만상이다 나와. 그러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그런 상으로 오려면 오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서. 들어오면 뭐 안 입고 뭐 사표 쓰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실제로. 심한 사람은 막 자기 아버지 빨된 나이가 있는 분한테도 함부로 팍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문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 동네 92년도에 왔어요. 이 시골에. 그 시골에 오니까 시골 터세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는 뭐 30년 넘었으니까 좀 젊었겠죠. 근데 동네의 터세를 한 방에 해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로 깍듯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도록 말을 못해. 술이 채도 내가 깍듯이 존댓말 하면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뭐 술천치하고 미천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 다루기가 그렇게 쉬워요. 깍듯이 정중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함부도록 못해요. 예,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이제 이모작으로 직장에 들어서 이렇게 경비나 이런 역할을 할 때 더더욱 그 후배라고 생각지 말고 저 덕분 스쿨 인연이 되면 어린 분을 뭐라고 내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하고 늦게 오신 분이라고 오히려 한 수 높다고 아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일부러 알아도 이렇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시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늘 겸손하죠. 그리고 보면 꼭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보면 밥맛 좋죠. 그리고 또 근무 시간 땡 해도 안 가고 좀 더 할 거 있으면 남아서 내가 맞아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탁 하고 물어보나 또 계약 연장해야 되면 아이고 아버님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님 올해 한 해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얼마나 배운 대로 해보세요. 세상에 한 폭의 그림같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사는 분들도 즐거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게 이제 공부의 힘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된다. 그동안 살아온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시대에 맞게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위해서 너무 행복하게 동료들을 잘 지내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